많은 병원에서도 갖추고 있는 장치 중 하나는 수술방에 있는 공조 장치인데요. 양압 환경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수술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설비이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비싼 장비를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만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인공 유방 보형물이 오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멸균에서 좀 더 신경 쓰는 설비를 갖추고 수술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가슴 성형의 적정 비용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높은 비용의 수술비를 받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고,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동일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산품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을 해서 생산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별로 다른 부분들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료를 상품으로 보게 되면 가슴 확대를 한다라는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이라면 아무래도 소비자 심리상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죠. 저 역시도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자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공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기도 한데요. 저라도 제가 좋아하는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동일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에 한정해서 어디에서 비용적인 요소가 발생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선 가슴 보형물입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방법이나 이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소모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가슴 보형물을 어떤 회사 어떤 보형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릴 때 가슴 확대 수술이 비싼 수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보형물을 이용했을 때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인을 많이 해드리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 보형물을 쓰더라도 수술비가 동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수술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비를 고정하는 요소는 보형물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간단한 눈 수술이랑 비교를 하자면 가슴 확대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수적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려면 전신 마취에 필요한 기기, 약품, 마취가 전문이라는 인력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됩니다. 특히나 가슴 확대 수술은 다른 수술과는 다르게 외부의 인공적인 물질을 몸 안에 넣고 그 보형물이 문제없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있어야 되는 아주 감염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민감한 수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멸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해서 멸균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약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사용이 됩니다. 수술 기구도 있고, 일회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의료 소모품도 있고, 약품도 있습니다. 사실 약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수술 후에 메스꺼움이나 목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 상주 마취과 원장님이랑 상의를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환자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가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일례로 수술 후에 가끔씩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메스꺼움, 토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구토제는 아주 저렴한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약품부터 몇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는 비싼 약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약제들이 가격에 비례해서 성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이런 구토감이나 메스꺼움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저렴한 약재를 사용했을 때도 쉽게 개선이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약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런 구토를 억제하는 항암제를 처방했을 때 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구토감을 느끼는 것을 억제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약부터 간단한 약까지 모두 갖추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약을 비싸게 사용한다고 해서 수술 결과에 아주 큰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힘든 과정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마음에서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좋은 약재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수면 마취를 할 때도 수면 마취 과정에서 불편함이 적고 통증이 적으면서도 마취 후에 회복이 빠르게 하는 형태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전신 마취를 할 때도 저희 마취과 원장님께서 목의 통증을 경감시키면서 회복도 빠르고 일상 후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데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실에서 잠깐 동안에 맞는 그 수액도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고 진통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약재를 개개인별로 맞춤으로 해서 주사를 놔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 사용되는 일회용품 중에서는 수술포,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수술포를 덮은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일회용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WHO 권고사항에서 수술포를 세탁을 해서 이것을 멸균해서 사용한 것과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일회용 수술포를 사용하는 것에서는 수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멸균을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고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공장에서 멸균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기는 하지만 새 것으로 환자분의 수술 필드를 확보한 이후에 수술을 하고 한번 사용한 것은 버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마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고이지 않는 곳에서 절약을 하게 되면 수술비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환자 몸에 닿는 것, 그리고 환자 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은 아끼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도 갖추고 있는 장치 중 하나는 수술방에 있는 공조 장치인데요. 양압 환경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수술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설비이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비싼 장비를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만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인공 유방 보형물이 오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멸균에서 좀 더 신경 쓰는 설비를 갖추고 수술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술방의 크기에 대해서도 저는 비교적 좀 큰 수술방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임대료를 생각하면 수술방의 크기가 작은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겠죠. 하지만 공간 동선을 생각하고 사용하는 장비들을 원활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고 쾌적한 방에서 수술을 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 제가 쾌적하고 안심한 형태로 수술을 해야 조금 더 좋은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기계의 컨디션이 좋아야 불량률이 적은 좋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듯이 저 역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종의 기계로 본다면 제가 느끼는 그 심적인 부분, 저희 신체적인 상태가 좋을 때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드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수술의 실력이 높아져야만 좋은 수술 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슴 확대 수술, 교과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수술 부위에 적절한 절개를 해서 적절하게 박리를 하고 필요한 보형물을 넣고 안전하게 봉합하고 나오는 것인데요. 저는 그 과정 안에서 단순히 표준화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피드백인데요. 어제의 저보다, 또 지난달의 저보다, 작년의 저보다 조금 더 수술 실력이 향상되고 조금 더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의 경우에는 환자의 얼굴이나 초상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보고 있는 수술 필드를 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면서 조금 더 빠르고 효과가 좋고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면서 좋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생산되는 이런 영상들을 다 보관하기 위해서 비용이 비싸고 큰 스토리지 시스템을 갖고 제가 필요한 수술들을 다시 복귀할 때마다 조금 더 나은 수술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피드백이
피드백이 많이 필요한데요.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똑같은 진료를 반복하게 되면 발전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또는 상담을 받고 가신 분이라면 문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들도 인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용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비용 중 하나는 논문 구독료인데요. 유수한 논문들, 뛰어난 학자들께서 많이 연구해 놓으신 결과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의학자이자 과학자인 저로서는 지식 수준이 높아져야 조금 더 안전하고 최신의 의학 소견을 반영한 수술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연간 사용하는 그런 논문 구독료도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마케팅 비용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저로서는 가장 큰 마케팅 비용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 많을수록 수술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제가 편안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유튜브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저렴한 병원도 있고 굉장히 비싼 병원도 있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비싼 병원이 항상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범위 안에 있어서 너무 저렴하지 않고 너무 비싸지 않은 병원 중에서 상담을 해보셨을 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뭔가 피드백을 받기 좋은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많은 진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좀 더 뛰어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수술을 받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 제가 사용하는 비용들도 있고 마냥 저렴하게 하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생산적인 부분에서 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가 충분히 좋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주 저렴하게 수술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고 있는 많은 직원들,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저렴한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산품들과는 다르게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화를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소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고 보이지 않는 비용 그리고 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아주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아닌 다른 기계나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미용 성형 시장에 있어서는 사람의 손을 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지불하신 비용에 만족을 하고 소개를 해주고 추천을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좋은 병원들, 합리적인 병원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수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성형 적정 비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